자, 93페이지 무상승계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보겠습니다. 무상승계는 아까 뭐뭐 얘기한다 했어요? 상속하고 증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그죠? 그럼 얘는 원칙이 언제냐면 계약일입니다. 근데 예배가 있어요. 돌아가시면 얘는 언제다? 상속 개시일 그래요. 상속은 항상 이날이에요. 왜냐면 안 돌아가시면 상속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속 개시일의 의미는 뭐다?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셨다. 그럼 오늘이 상속 개시이고 내일 돌아가시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이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상승계는 계약일인데 원칙이 상속은 예배적으로 돌아가신 날이래요. 그럼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증여는. 그래서 또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계약일이지, 계약일. 다 이걸로 간다니까. 얘가 예외라니까요. 그럼 이 말은 뭔 뜻이다? 상속 빼고 무상승계는 다 뭘로 간다? 계약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증여는 언제야? 계약일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무상승계 원칙. 무상승계의 취득의 경우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죠? 가로 안에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를 말한다 그랬죠? 그 유증은 유언하는 거거든, 유언. 그죠? 근데 이거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작년인가 어떤 분이 제가 동영상 촬영하는데 거기 질문을 올렸어요. 유증 얘기를. 유증은 시험에 안 나와.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상속만 기억하시면 돼. 유증은 유언하는 거, 유언. 근데 유언하는 건데 실제로 아직 안 돌아가신 거잖아요. 사실은 유언은. 지금 살아 계시면서 아직 가시기 전인데 쟤네 뭐 살해 기인 밭은 네가 가져가고 자갈 밭은 작은 아들 가지고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 그럼 지금 공짜로 주고 계신 거잖아요. 실제는 증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 받아?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유증인데 실제로는 상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니까.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같이 묶어놓은 건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상속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 개시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나오죠. 밑에 양거로 이번에 계약일 전에 뭐라면 등기치면 뭐 한다? 등기친 날 취득한 거로 본다. 자, 보세요. 얘가 계약일이래요. 그러면요. 증여를 받으면 계약일이래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증여가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증여 보통 부모가 자식한테 보통 하죠. 그럼 부모 자식 간에 증여하면서 계약서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럼 계약일이 없으면 취득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얘가 증여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등기칠 때. 등기치를 하면 등기 원인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얘가 등기치러 오니까 뭐라 그래? 너 이거 어디서 났으니?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어? 아버지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이고 살아계시면 증여다. 그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계약일이 없으면 그때는 뭘로 가? 등기친 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리고 계약이 있어도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친 날.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3번 원시취득 나오죠. 거기 보면 1번 건축물 건축해서 2번 도시개발 한지 막 쭉 있죠. 작년에 시험에 이 부분도 시험에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1번만 보겠습니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얘는 좀 가볍게 그 3번에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직접 여러분이 건축했대요. 그죠? 자, 허가받고 지은 거죠, 여러분이. 그죠? 자, 허가받고 건물 짓고 나면 나중에 그러니까 준공검사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준공검사 받고 사용을 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다 하고 나면 허가 받고 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주거든요. 그러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날과 세 번째 줄 끝에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그러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실제 상일을 비교 둘 중 빠른 날. 그러니까 내가 준공검사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다? 먼저 사용했으니까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동설 안에 집을 다 지었는데 지금 입주를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해당 시군구에서 뭐가 안 나와? 준공검사 안 나와요. 그럼 계속해서 바깥에서 파란을 치고 그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들어가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걔는 뭐야? 사용승에서 나오기 전에 미리 사용한 거죠.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가 되는 거야?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 먼 날, 빠른 날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거만 하나 잘 보시면 돼요. 2, 3번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그래서 취득시는 거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일단 부분적으로. 그죠? 나머지 뒤에 이제 또 뭐 94페이지랑 뭐 간주 취득 나오고 쭉 합니다. 그죠? 이 부분들 지금 미리 다 불러가지 마세요. 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아까 뭐, 유상승계 취득, 그죠? 그 다음에 무상승계 취득, 그 다음에 연부 취득,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건축물 건축, 이거 정도만 일단 가볍게 가시고, 공부 좀 되시면 나중에 3, 4월 달쯤 가서 그 추가적인 거 몇 개 더 보시면 되니까 지금 뭐 그거 다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기 너무 비중을 많이 둘 필요 없습니다. 그죠? 취득 시기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과표가 이제 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과세, 표준, 세율. 이 부분은 다 중요합니다. 얘는 뭐 시험에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뭐 얘는 항상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올해 나왔다 그럼 내년 또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뒤에 나오는 과표, 그 다음에 세율, 얘네들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세율 파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랭킹 2위가 과표예요, 과표. 그죠? 이 과세 표준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세 표준. 자, 일단 얘는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잖아요. 그죠? 신고납부. 신고납부 뜻은 뭐예요? 네가 알아서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알아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이 가서 신고를 합니다. 자, 1억에 샀어요. 그죠? 그럼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하면 그냥 여기다가 원주시는 여기다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납부 영수증을 주면 여러분 받아서 갖다 내고 등기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신고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억에 사서 만약에 9,800만 원에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럼 지금 원래 1억에 샀는데 9,800에 신고했죠? 그러면 다운 계약서 쓴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가서 신고하면 이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내가 1억에 사서 9,800에 신고하면 원주시에서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어요. 왜? 어떻게 알아? 개인끼리 내가 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건 1억에 신고하든 1억 2천에 신고하든 신고 당시에는 걔는 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뭘 하면 여러분이 신고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다? 내가 뭐 한 금액? 신고한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얘는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 그래요. 신고가액. 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했다. 거죠. 자,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라고만 돼 있어, 법에. 그러면 내가 어떤 금액이든 신고만 다 받아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억에 사가지고 이걸 누가 1억에 신고하겠습니까? 그죠? 뭐 1,000만 원에 신고하고 500에 신고 이러겠지. 왜? 법에 이렇게 돼 있어. 네가 신고한 금액만 무조건 받아줄게. 그러면 과세권자는 국가 지자체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요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된다고 기준 금액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어? 공시가격이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그죠? 자, 이 공시가격은 계속 나오는데 이 공시가격은 용어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뭐가 있다고요? 기준시가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됐어요. 그죠? 자, 둘 다 공시가격이에요. 둘 다 공시가격. 근데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구분하는 얘는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 얘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데 뭐다? 용어만 달라요. 근데 구분돼 있기 때문에 혼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방세 파트에서 기준시가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세나 재산세는 뭐라고 놔야 돼? 시가표준액. 그러고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통틀어서 뭐라 그래? 공시가격 그래요. 공시가격.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국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고 얘는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을 공시한 걸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그럽니다. 그럼 얘는 뭐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 기준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뭐라고 한다? 얘는 시가표준액이라고 그래요. 시가표준액.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신고하셨어요. 그럼 다 받아줍니다. 근데 그 신고한 금액이 뭐보다 높아야 돼? 이 기준인 시가표준액 높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신고했는데 얘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그때는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여러분이 신고하시면 누구랑 항상 비교한다?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갑니다. 항상.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이거지만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고요?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시험에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왜? 항상 이거 두 개 비교해서 뭔가 큰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또 법이 이렇게만 돼 있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왜? 자, 나는 진짜 얘가 1억인데 나는 정말로 9천에 샀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내가 9천에 취득을 했는데 얘가 이거보다 낮잖아요. 그럼 신고해도 얼마로 가? 1억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또 억울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특례가 하나 있어요. 뭐 네가 만약에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로 샀다는 걸 입증이 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 네? 사실상 취득가액. 자, 그럼 얘는 뭐야? 실제 취득한 금액이란 그 뜻이면 말 그대로.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랑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취득 금액이 얘보다 높아도 이 금액으로 가고 낮아도 이 금액으로 가겠다는 얘기지 얘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실제 샀다는 입증이 되었을 때 아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취득시기 할 때 객관적 취득 5개 있었죠. 뭐 국수 공판장.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게 6개예요. 자, 내가 국유지를 사단 말이야 1억에. 그죠? 그럼 내가 1억에 샀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왜? 내가 누구 걸 샀어? 국가 걸 1억에 샀잖아요. 입증되죠? 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국수, 공판장, 검증 이 6개는 뭐라는 겨? 이거랑 관계없이 항상 뭘로 간다? 이 금액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랑 항상 비교를 해야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시험에 가장 기본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 금액이 얘보다 높으면 이걸로 간다. 이 금액이 이거보다 낮으면 이걸로 간다. 그걸 먼저 제일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하고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그리고 여기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얘랑 관계없이 항상 실제 취득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기억하면 돼요.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면 뭐라고 문제를 풀면 된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이다. 그러면 되고 얘네들이 나오면 뭐다? 이거랑 관계없이 항상 실제 취득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 질문이 나왔을 때 맨 먼저 뭘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요 6개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게 나와요. 문제가. 공정증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이렇게 물어봐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요. 적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액 이렇게 나와요. 지문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문 이렇게 나왔죠? 자, OX 이렇게 나온 거죠. OX. 뭐 둘 중에 하나예요. 하여튼 이 묵비권 행사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확률 55대 5. 정답은 5입니다. 5. 그죠? 자, 여기 0이죠? 여기도 0 있거든요.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20이 20은 아니겠지. 20이 아니에요. 20 무슨 공이요? 공매경매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국수 공판장 외우면 소용없다니까. 공이라 외웠는데 얘도 공이야, 얘도 공이야. 그러면 얘 공이니까 지금 걸리는 거예요. 얘가 공이니까 얘는 이거보다 작아도 작든 말든 상관없이 뭘로 가야 돼? 이 증서상의 금액을 해야 맞는데 여기는 시가 표준이 애매한 거죠. 아니잖아요. 여기 해당 안 되죠.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여기는 이 금액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누구랑 비교해서?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얘기잖아. 이 금액이 얘보다 적대. 그럼 뭐가 크다는 거야? 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가 표준액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정증서가 공증받는 겁니다. 공증. 법무사 사무실 가서 공증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증이 뭐예요? 내가 가서 실제 거래, 여러분은 저를 둘이 거래한 다음에 나랑 얘랑 이 금액에 거래했다는 걸 미리 우리 둘이 알아서 합의하고 나서 그 단지 걔한테 가서 뭐 확인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법무사가 우리 둘이 1억에 매매했는데 9천에 사실 하는 거예요. 합의를 봤어. 그리고 계약서를 9천에 썼어. 그리고 가가지고 자 우리 9천에 해줘. 그러면 법무사가 물어봐요? 이거 혹시 1억에 했는데 9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 사람은 그냥 뭐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네가 이렇게 했다는 거 내가 확인했다는 거 날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증서상 입증 공증받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 실제로 그 금액이 거래가 됐다는 걸 입증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이 부분은 틀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 이 6개만.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자, 또 이렇게도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화해 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표준에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에 합해한다. 맞을 것 같을까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 화해 조서는 아까 제가 이 판결문 있잖아요. 이거 나오면 항상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그래요. 그럼 걔네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누구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는 얘기야. 얘랑 똑같이 지급해서 누구랑 비교한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얘하고 같은 취급을 하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 물어보는 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갖고 보면 돼요. 지금은 뭐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돼. 원칙은 신고가액인데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있는데 그 신고한 금액은 항상 누구랑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런데 누구는 국수공판장 검증이 해당되면 걔는 뭐랑 관계없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항상 실제 취득금액 그대로 과표로 간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라? 국수공판장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비교해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공부하고 나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까짓 거. 아이고, 저걸 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그날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죠? 6절 과표. 보세요. 1번 원칙. 뭐라고 됐어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적용. 신고가액이죠. 근데 언제적 금액을 신고해? 취득 당시. 왜?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과표도 취득한 당시 금액을 신고하셔야 되는 거죠. 자,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거기 뭐라고 되세요?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무엇이 연부 금액으로 한다. 아까 제가 연부 취득할 때 연부 금액 했었죠. 100억인데 20억씩 준다. 그죠? 그럼 그 20억이 뭐라는 겨?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죠. 왜냐면 세금을 20억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냅니까? 20억 줄 때마다 세금 내고 줄 때마다 세금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20억에다 뭘 곱해요? 세율 곱해서 세금 계산 내고 그 다음 연도 20억 주면 거기다 또 세율 곱하죠. 그러니까 세율은 항상 어디다 곱해? 과세 표준에다 곱하거든요. 그러니까 20억에다 세율 곱하니까 얘가 과표가 되는 거죠.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 연부 금액 그랬죠. 그래서 과세 표준 연부 취득은 뭐다? 연부 금액이다. 이제 자, 2번 예외 나오죠? 취득 당시 뭐래요? 시가 표준액 그랬죠. 박스 있죠? 거기 1번 신고를 안 하거나 신고 안 하시면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가지고 계산하겠어?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겠죠. 그리고 신고가에 표시가 없대. 여러분 신고를 하셨는데 금액을 안 썼어. 그러면 신고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이고 2번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이죠. 공시가액. 그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시가 표준액 오른쪽 창고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3월 달에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머리 조금 아프거든요. 그럼 막 머리 시진나. 그러면 아유 세법 어려워 죽겠네. 또 이런 소리 나올까봐. 안 좋은 부정적 이미지를 나올까봐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3월달쯤 가야 이제 부정적이 하든 말든 이제 해야 되거든. 그죠? 그때 가서 나 학원 안 할 거야. 나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이미 연애원 다 끊어놔가지고 뭐. 환불하면 남는 것도 없어. 그죠? 그죠? 지금 나중에 3월달쯤 가서 환불해봐. 그러면 계산하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럼 차라리 학원 다니는 게 나아. 그죠? 근데 빼도 못 하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받을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안 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 혹시 가서 환불한다 할까봐. 그때 두는 거죠. 3월달 막 얘기해. 이제 환불하든지 말든지 말든지. 그죠? 죽으나 사나 이제 가는 거죠. 그죠? 여기는 좀 약간 그 내용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한 것보다는 처음 들으면 되게 거기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할 거예요. 나중에. 그죠? 3월달에 그 공시 강의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재산세는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까요? 상식적으로 재산세는 뭘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까요? 어? 생각해봐. 재산세는 거래 금액이 신고 같은 거 못 하잖아요. 그럼 뭘로? 시가표준액으로. 이걸로 하는 거 이걸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그 재산세 종부세 얘기하죠. 걔들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나오잖아요. 공시가격으로. 그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도 보유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과세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번에 보유세 높인다고 하잖아요. 강남 쪽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효율성이 없는 게
거기 아파트 가격이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요. 잡혀있는 게. 막 시가 30억 넘어가는데 공시가 6억 얼마 이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시가 30억 넘어가는데 공시가 6억, 7억밖에 안 돼. 그럼 거기서 보유세 올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공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웃긴 거죠, 나라에서. 그 새끼들이. 지들이 다 그쪽에 있는 놈들이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가가 30억이 넘는데 공시가 6억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면 그 보유세 백날 높이면 뭐 할 거예요? 그 금액이 100% 내봤자 6억, 7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거기다 세율 곱하는 건데 의미가 없는 거지. 뉴스 보니까 이제 그게 나온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보유세 올리는 게. 공시가격 올려야 돼. 공시가격 올려야 되는데. 너무 낮아요. 아니, 우리나라 제일 땅값 제일 비싼 데, 그 비싼 동네인데 어떻게 가격이 그거밖에 안 잡혀 있어. 그죠? 웃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는 다 이걸로 갑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그죠? 자, 98페이지 3번 특례. 사실상 취득하기라고 돼 있죠? 다음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뭘로 간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표한 데서 그 하나 둘 셋 다섯 개였죠? 국수 공판장 오른쪽 6번 메뉴에 검증이 나오죠. 그죠? 그 검증이 뭐냐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99페이지 메뉴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세금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신고가액이잖아요. 그럼 원래는 신고가액은 얘랑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 신고하신 금액이 얘보다 낮아요. 그럼 뭘로 가야 돼? 시가표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신고한 금액이 실제 그 금액으로 거래가 됐다는 게 검증이 되면, 인정이 되면 그대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인정을 누가 하겠어요? 해당 시군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해당 시군구에서 검증을 해줬을 때만, 인정해줬을 때만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란 얘기지. 왜? 안 해주죠. 자, 공시가가 1억인데 내가 8천에 매매했다고 해서 와가지고 검증해달래. 그럼 이걸 시군구에서 잘 안 해줍니다. 왜? 이거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세금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다 이렇게 해달라고지.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그죠? 그 옛날에 어떤 소송 건 사람이 소송. 실제 이렇게 이걸 나오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열받으니까 소송 가서 계속 갔어요.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럼 소송을 걸어야 돼. 만약에. 그런 말씀. 이거 골 때리 소송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언제 끝날지 몰라서 몇 년씩 걸리고 이거 하나는 차라리 내고 만지. 그 사람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 거지. 열받으니까.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 돈은 이거 했는데 이거 하겠다고 막 소송 걸어? 아이고 내고 말지.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나쁜 놈들이 뭐 하면은 껄핏하면 특별히 돈 안 주고 그럼 뭐라고 해요? 소송 걸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몇 년씩 가요. 보험금 때문에. 그럼 서민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보험을 소송을 거냐고. 비용도 많이 들고.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죠? 돈은 받을 때는 지들 다 받아쳐먹고 줄 때는 막 응? 가전트집자가 뭐 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보험 사기를 하는 거야. 보험 사기. 그렇게 해서 받아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은. 왜? 다 못 받잖아요. 그럼 보험금 받을 때 걔들이 막 계속 그거 줍니까? 뭐 해서 막 물론 사기치는 사람 많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정당한 거 줘야지. 정당한 거. 그러니까 욕하는 거야. 우리가 보험회사가 점잖게 얘기하면 사람을 무시해. 인상 쓰고 막 쌍욕해야 그때서 아이고 이러지. 그러니까 이걸 주시하죠. 그러면 택도 없습니다. 이런다니까. 저도 옛날에 경험해서 막 아이고 내가 쌍욕 아는 욕은 다 했어서 한번 가가지고요. 보험회사가 아는 욕은 다 했는데 내가 진짜 막 쌍욕을 그랬더니 그때서 막 진짜 그러더라니까. 처음에 갔는데 안 해주는 거야. 막 열받는 거야. 나는 잘못하고 지가 줘야 될 돈인데 안 주니까 막 성질 얼마나 하는 거 막 들어가자마자 막 거기 사무실 가면 막 문 딱 열고 막 서류 막 집어 던지고 욕을 막 이런 개새끼들 말이야 말이야 니들이 막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막 저 뒤에 제일 뒤에 있는 애 제일 높은 애잖아요. 저 숨어있던 애가 띵더려 막 뛰어와요. 막 고객님 이리 오시라고 이 새끼들이 노라고 막 뭐라고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쪽에 앉히더니 막 컵 막 차 주고 막 하더니 그러더니 결국 그때 가서 들을 테니까 저기 진정하시라고 이러는 거야. 성질 얼마나 나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돼. 막 책상 들었다 놨다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욕하고 그러는 거야.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하다 열받아. 검증 나왔다. 검증.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할 게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왜? 검증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검증 안 되면 그냥 이걸로 가야 되는 거죠. 비교해야 돼.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다시 왼쪽 98페이지 보시면 그 4번에 판결문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똑같이 나왔잖아.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의 한 것은 뭐한다?
제외에 간다. 즉 그럼 얘네들은 이걸로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는 누구랑 비교하는 얘기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교재는 뭐 그림으로 잘 표시해놨어요. 그죠? 거기 보면 막 yes, or no 있고 막 있죠. 그거 보고 본인 이해할 수 있으면 보시면 돼요. 그죠? 나는 모르겠네. 그죠? 지금 그림은 깜깜하게 돼 있는데, 그죠? 지금 이거 설명한 거요. 여기서 뭐 이거 하면 뭐 높으면 이걸로 가고 아니면 이걸로 가라는 얘기인데 일단 영어가 안 친하잖아. 우리 안 친하죠. 그죠? 자, 거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만 일단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100페이지 가면 그 4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 취득이라고 돼 있죠. 간주 취득. 아까 우리 간주 취득 배웠잖아요. 그죠? 그 간주 취득은 특징이 소유권 변동 없고 실질적으로 취득을 안 했는데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때 아까 지목 변경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뭐가 돼야 돼? 가액이 증가가 됐을 때 그 증가된 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증가한 만큼만 과세한다는 얘기죠. 그럼 과세 표준이 뭐겠어요? 증가한 가액이 과표겠죠. 왜? 그만큼만 세금 부과하니까 거기다 세율 곱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표 그랬잖아요. 양가를 1번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와 차량 등의 종류 변경, 즉 간주 취득이잖아요. 자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 및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그로 인하여 뭐라고요? 증가한 가액을 과표합니다. 증가한 가액, 그죠? 과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증가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해서 그만큼만 세금 부과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증가한 가액이 과표다 해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축과 재축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야? 신축하거나 재축을 하게 되면 걔는 증가한 금액이 과표가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축을 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증가한 가액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내가 부동산이 있는데 걔가 뭔가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걸 말하는 건데 신축은 없던 걸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럼 걔는 증가한 금액이 아니지. 뭐겠어? 건축비죠. 건축비가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과 재축에 들어간 전체 비용이 과표가 되겠죠. 그래서 제외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참고 표시에 밑에 보면 신축과 재축에 의한 경우, 취득의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된 비용을 과표를 한다고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간주 취득은 일단 증가한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 지금 안 하겠습니다. 걔네들은 거기까지 가면 좀 머리 아프니까. 그죠? 지목병, 기타 등등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는 뭐 3월 달에 해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 것보다 이렇게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얘기 들어가면 돼요. 기본 개념은. 그러면 충분합니다. 시간적으로는. 그죠? 근데 막 급하게 막 많은 걸 한꺼번에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공부하기 싫어지거든요. 왜? 기대치가 높으면 그만큼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 실망한 만큼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장에는 너무 막 기대치를 갖고 공부하면 안 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알아듣든 무슨 뭐 모르든 말든 막 그냥 계속 보는 거죠. 무한으로. 물론 지금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오후에 뭐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도서관으로 퇴근해야지. 집으로 가가지고 또 가서 누워가지고 TV 보고 뭐 동영상 본다고 누워가지고 보고 그러면 안 돼요. 동강 같은 거 보실 수는 있죠. 근데 집에 가 동강을 몇 시간 본다고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1월 11일인데 오늘이. 저희가 동수를 땡 하고 친 지가 엊그제인데 벌써 10일 지났어요. 날짜 진짜 금방 갑니다. 아주 후회하지 마시고. 1월 달이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 공주가 있고 산공이 있고 무술이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합격하려면 여기가 합격하는 거예요. 이 공주가 뭐라 했어요? 공부하는 주부예요. 공부하는 주부.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 무술이는요. 무술인, 여러분이 무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내가 공부하기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게 딱 하나야. 뭐 원래 하던 거 다 그대로 하면서 공부 또 하는 거야.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술이야. 이게 뭐예요? 공부 끝나고 집에 가면 다 하는 거야. 살림하고 애하고 뭐 똑같아. 거기다 공부까지 하는 거야. 무술이. 이 무술이는 나중에 떨어지면 할 말이 있어요. 무술이는 떨어지면 할 말이. 그죠? 이 상궁이 상궁. 이 상궁은요. 학원에서, 집에서는 공부한다고 집안일 안 하고요. 학원에서는 공부한다고 학원에서는 집안일하는데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상궁은 출퇴근 시간은 정확해요. 집에서 나온 시간 들어갈 시간은 똑같은데 집에도 없고 학원에도 없어요. 이 상궁은. 근데 항상
8시 몇 분이면 나와요. 그 집에 들어간 시간도 도서관 끝나는 시간에 들어가, 집에. 11시쯤에. 근데 그 행적을 알 수가 없어. 왜? 아무튼 없어. 집에도 없고, 한권에도 없고. 이 상궁들이, 상궁이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아직은 상궁은 아니고 내가 볼 때 지금 무술일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쪽으로 가야 돼, 빨리. 가정을 빨리 버릴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져요. 그죠? 그죠? 가정을 다 끓이고 가려면 합격 확률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죠? 대부분 무술이에 속하죠, 무술이. 그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남편들이 그렇게 안 해주죠. 그 팔자 좋은 거지. 그 신랑이 혹시나 가끔 가다가 그 보면 주말에 애들 이제 있잖아. 애들 있을 때 막 남편이 봐준다고 그래. 소용없어. 그거 하지 마. 1년에 한 1,000원 봐주고 나중에 뭐라고 하면 자기가 애도 봐주고 다 했는데 이것도 못 했냐고 그래. 남편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도 마. 그지? 아예 신경 끄시고. 그지? 자, 그렇게 해서 걔는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7절에 세율 나오는데, 그죠? 세율은 앞에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과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또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하거든요, 여기다 세율을 이렇게. 그죠? 자, 이 세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정리를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 개념만 보시겠습니다. 자, 세율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 표준 세율이 있고, 또 하나는 중과 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 있죠, 요거. 이 현재 우리가 이 배우는 세율은 2011년 1월 1일에 개정이 된 거예요. 자, 이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배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취득세 먼저 내요. 얼마? 1억에 취득세는 무조건 2%거든요. 매매건 뭐건 그러면 이 비로는 20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냈어요. 그죠? 등록세 1억에 얘도 등기할 때 등록세는 매매는 2%였어요. 매매는 그럼 얘도 2%. 그래서 얼마? 200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부가세를 냈어요. 부가세. 부가세 어떻게 내냐면 여기에 농특세 10%, 여기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20만 원이고 요게 40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갖다가 요거 200에다가 요거 20 앞에서 220 내고 부가세 포함해서 등기할 때 등록세는 등록세 200에다가 부가세 40 앞에서 240을 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취등록세 부가세 포함해서 460을 냈어요. 그죠? 왜? 요거 200에 220이고 200에 240이잖아. 그럼 두 개 합해서 얼마? 460을 냈죠.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 2011년에 개정이 됐어요. 뭐라고? 야, 어차피 너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또 등기도 해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취득세 내고 등기 어차피 할 거 이거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다 내라 라고 바뀐 거죠. 그래서 얘가 통폐합이 된 거야. 누가 누구한테? 얘가 일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취득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취득세 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이렇게 내요. 자, 과표는 1억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 합해서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40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하고 세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결론은 무슨 얘기야? 따로따로 내던 걸 그냥 한꺼번에 합해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 얘건 얘는 다 뭐다? 개정 전 취등록세 따로따로 낼 때와 한꺼번에 낼 때의 세율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으려고 만들다 보니까 얘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바뀐 거예요. 왜?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근데 하다 보면 처음엔 입에 안 붙어요. 왜? 얘들이 막 말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죠? 항상 머릿속에 개정 전후 세율은 같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죠. 이 4%라는 얘기는 과거 취득세 2%와 등록세 2% 합해서 4%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400이에요. 근데 부가세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이 부가세가 그래서 계산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자, 얘가 우리 부가세가 취득세 2개잖아요. 우리 배울 때 취득 2개 했죠. 뭐? 지금 취득세 부가세가 뭐다? 농특세 10%하고 뭐 있어요?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그래요? 왜 얘가 2개냐면 얘는 원래 어디 붙은 거야? 취득세. 얘는
등록세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등록세가 일일이 통폐합 됐잖아요. 근데 개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얘만 합해지고 부가세가 안 따라오면 40만 원이 비잖아요. 그죠? 얘도 지금도 얼마가 나와야 돼? 460이 나와야 돼, 합해서. 왜? 220에 240에서 460 냈으니까 지금도 46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가 뭐도 와야 되는 거야? 등록세에 있던 세율만 따라오면 안 되고 여기 붙던 부가세 뭣도 지방교육세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과거 취득세에 붙은 거하고 뭐? 등록세에 붙어있던 애가 따라온 거죠. 그게 두 개인 거죠. 근데 얘가 좀 더 복잡한 게 여기다가 10%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이 금액이 10%면 40만 원이잖아요. 요 금액이 20%면 80이죠. 그럼 두 개 합해서 120만 원이잖아요.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60만 원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야. 부가세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여기에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 농어촌 특별세는 과표에다가 2%를 적용해서 나온 금액의 10% 막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에 뭐 20%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야. 왜? 얘네 둘은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요렇게 곱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개정되기 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취득세 구하고 등록세 구해서 여기다 10% 여기다 20%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보면 되게 복잡한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안 하죠. 지금 그거가 좀 모레 지나니까. 여러분 나중에 3월달쯤 가면 이제 이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계산해 줍니다.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뭘 기억하셔야 돼?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는 과거 취등록세가 통폐합된 건데 뭘 조심해라?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틀리다. 같다. 이게 제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교재가.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103페이지 보면 7절에 세율 나오죠. 그죠? 그 뭐라 했어요? 취득세 세율 구조는 취득 물건의 가액 또는 취득 방법 등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차등 비례 세율로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 세율과 중과세율 및 특례 세율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는 그중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자, 제가 세금은 잘 모르면 올림픽 정신으로 가라겠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많이 걷고 많이 걷고니까 두 개 동시에 적용된 많이 걷으려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당연히 높은 세율이죠. 높은 세율.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면 104페이지 1번에 표준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표준세율. 그죠? 그게 지금 이제 배우는 건데 1번에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에서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이제 뭐예요? 과거에 뭐하고 뭐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해진 거예요, 두 개가.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게. 근데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 얘 있죠, 얘. 얘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 얼마?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0년도까지는요, 뭐 취득세는 매매도 2%, 상속받아도 2%, 증여받아도 2%, 신축에도 2%, 뭘 하든 취득세는 딱 하나밖에 없어. 몇 프로? 2%. 근데 등록세는요, 매매냐, 상속이냐, 농지냐, 증여냐, 세율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 보시면 104페이지 세율 나오잖아요. 왜 얘가 세율이 이렇게 많으냐면 등록세 때문에 그래요. 옛날 등록세. 자, 거기 그냥 지금 거기까지 안 할 건데 거기 표 보시면 예를 들면 상속 나오잖아, 상속. 그죠? 상속의 농지가 세율이 얼마예요? 1000분의 23이라고 돼 있죠? 그럼 몇 프로란 얘기야? 2.3%란 얘기죠? 얘가 왜 2.3%냐면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몇 프로 냈다는 거야?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2%. 그리고 등록할 때 등록세는 얼마를 냈어? 0.3% 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얼마야? 2.3%. 그러니까 그 주택 빼고 나머지 있죠? 거기서 2%를 다 빼주면 걔가 뭐예요? 옛날에 등록세 세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농지는 취득세 2%, 등록세 0.3%, 상속. 농지 아닌 거 2.8%는 취득세 2%, 등록세 0.8%. 이게 그게 다. 그게 이제 기본 그렇게 돼 있다는 구조가 그렇게 된 거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기 있죠, 이거 중과세나 특례 설명할 때 배경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얘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정리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그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은 이제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다시 여기 세율 파트 좀
처음에 잠깐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좀 보겠습니다. 문제지. 문제 한 3문제 풀겠습니다. 많이 풀고. 어디를 보시냐면 그 취득세 있죠? 162페이지. 162페이지 취득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거기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중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자, 1번 콘도형권 취득세 내는 데 있죠? 골콘 승종역 그죠? 그다음 2번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건 잘 모르겠죠? 이건 양도세 과세 대상이에요. 일단 답은 2번이고 골프형권 되죠? 각종형권. 4번은요. 지목이 잡종기인 토지. 토지잖아, 토지. 그죠? 부동산, 승마형권. 되죠? 자, 답이 2번인데, 지금은 얘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정답이 2번이 이때 당시 기출문제 17회 때인가 18회 때 나온 건데, 답을 4번 쓰는 되게 많았어요. 왜? 토지라고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잡종지가 붙어 있는 거라서, 어라? 이게 보통 토지가 아닌 거예요. 잡종지인 토지네. 그럼 얘가 토지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2번 쓰려다 껄쩍지근해가지고, 4번 쓰는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냥 토지면 토지지 왜 잡종지가 그냥 잡종지는 토지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하고 똑같은 거야. 1번 소, 2번 돼지, 3번 염소 그랬는데 돼지에 뭐라고 나왔어? 정답은 돼지인데 밑에 돼지에 뭐라고 돼지가 랜드레이스 품종이 돼지 품종이 랜드레이스인 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돼지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랜드레이스. 빠크셔, 욕크셔, 두룩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돼지 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빠크셔도 돼지고 두룩조도 돼지고 다 돼지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냥 돼지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다가 랜드레이스 그러니까 얘는 돼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상하다는 거지. 이런 돼지도 있어? 네가 틀렸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 틀리는 게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요. 이런 문제는 지금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이 등기된 부동산 입장 양도세가 엄청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최근에도 나왔고 얘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이거 모르고 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답을 4번 쓴 거예요. 희한한 거죠. 그러면 어떠냐면 2번이 확실히 답이래. 근데 4번이 껄쩍지근하대. 그럼 몇 번 찍어야 돼? 2번 써야 되잖아. 근데 왜 껄쩍지근한 4번을 쓰냐고.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틀리고 나서 뭐라 그래? 뭐가 셨네비래. 말도 안 돼. 맨날 뭐가 셨대. 그러면 쉬는 거 왜 틀리는 쪽으로 맞아? 맞는 쪽으로 써야지. 맨날 이상한 쪽으로 써가지고 뭐. 아이고 나 진짜. 이게 얼마나 황당했는데 이 문제요.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거 맞으라고 낸 문제인데. 그죠? 넘어가고 9번 보겠습니다. 164페이지 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뭐한다?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아까 등기 안 했어도. 2번 비상장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땡 틀렸잖아. 왜? 설립 시 정답 2번이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니까 문제가 기출이.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는 별거 아니죠.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2번이 틀렸죠. 3번은 외국인 소유 선박을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그랬죠? 아까 직접 사용할 대여 목적으로 임차하면 수입하는 자. 판매 목적일 때는 아니지만 직접 사용 등할 때는 뭐고? 수입하는 자 그랬고.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는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이죠. 5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것. 조합 원거래입니다. 그럼 누가 낸다? 조합원.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답이 나와있죠. 조합원용 그러면 조합원. 얘가 만약에 뭐라고 나오면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럼 누가 하면 돼? 근조합 그러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그냥 그렇게 풀면 돼요. 문제 뭐 자체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납세의무자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지금 안 한 것들이니까 그죠? 뭐 거기까지는 문제 간단히 풀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과표하고 하면서 그 부분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놀 때가 아니야. 지금 이때가 음주 과목 할 때가 아니에요. 그죠? 뭐 음주 과목도 아무나 못해. 지금 이제 기운 없어 못하지. 노래방 가서 빠른 노래 못 부르죠? 왜? 심장박동이 못 따라가 걔네를.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 노래도 뽕짝밖에 못 불러. 왜? 힘들어서.
맨날 도망강 부르잖아. 도망강. 이런 거만 부르잖아. 그죠? 기운 빼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